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구들의 건강관리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요, 여름철에 병원을 더 많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일시적으로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름을 피할 순 없죠. 피할 수 없다면 고쳐야겠죠. 오늘도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네, 그럼요. 그런데 이번 한 주도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당뇨를 치료하느라 많이 마음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이 완치는 꿈도 못 꾸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교수님, 완치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완치되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네. 완치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과학은 자꾸만 발전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당뇨병 원인을 회복하는 치료를 못했어요. 먹약 먹거나 그런 치료를 작게 먹거나. 그러나 이제 더 과학이 발달해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당뇨병 원인을 없애는 방법, 인공체장 치료해가지고 완치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되는 병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 학회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뇨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또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시작,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만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 치료하는 의사를 볼 적에 환자가 원인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잘하면은 완치되고 되죠. 어떤 분은 그거 잘 모르면 잘 안 되고 돼요.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몸이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이 첫째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음식이 소화돼가지고 피 속 포당 들어오고, 포당은 영양분인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췌장입니다. 근데 췌장이 망가지면 이 동화정이 안 되겠지. 이거 동화정이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힘이 빠지고 결국 몸이 야위어질 거고 혈당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몸이 야위어지게 되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와가지고 사망 가게 되는 병이 당뇨병인 거죠. 그래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면은 완치가 되는 거고 합병 예방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뇨의 원인을 치료를 해야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기존에 많이들 하시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뇨의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왜 어려운지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음식의 원료를 적게 먹는다. 포도당의 원료를. 작게 먹으면 혈당 떨어지지만은 우리 몸은 에너지를 먹어야만이 건강해지죠.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이 많아요. 혈당 떨어져도 몸이 망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먹는 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췌장을 자꾸 먹는 약으로 자극시키니까 파괴돼요. 그래서 반알 먹다,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가 나중엔 췌장 기능이 더욱더 많이 망가지는 만큼 먹는 약을 많이 넣게 되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돼서 몸이 이제 결국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 완치가 안 된다, 합병증 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먹약을 먹는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놀랍게도 매 1년에 4%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올라가게 되고요. 현재 치료 방법은 그러한 굉장히 큰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치료 방법이 아닌 인공췌장기 치료를 권장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와 기존 치료 방법이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뇨 치료하는 것은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감소된 것이 당뇨병 원인입니다. 지금 정상인의 경우에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크게 세 번 나오는데
보통 아주 적게 나와요. 한 10배가량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는 빨간 것처럼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적게 나온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인슐린을 정상 체장과 똑같이 하면은 정상 체장 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공부하면 되죠. 또 인슐린 주사 방법은 24시간 지속한 인슐린 줄었으니까 패턴이 맞지 않아서 절단, 고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우리 몸이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되냐 하면요. 저렇게 인슐린 회복을 하니까, 체장이 회복하니까 외부에서 인슐린 들어가냐가 적게 줘야 되니까 뭐 50단위, 100단위 들어갔다 점점 더 줄여가지고 나중에 체장 회복한 만큼 없어지니까 완전히 인슐린량이 줄어들어 제로까지 떨어져서 완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복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체장 기능이 인슐린 펌프처럼 회복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인공췌장기 치료와 기존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럼요, 우리 본격적으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새로운 건강을 회복하신 사례자분 이야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볼게요. 믹스커피를 타 마시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이분. 그가 간식을 먹으려면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났는데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커피를 압수당하고 맙니다. 간식 한 번 먹으려면 첩보 작전이 펼쳐지는 이곳. 무시무시한 감독관에게 걸리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즉시 수박도 압수. 아이처럼 혼나는 건 범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이 남자, 이번엔 과연? 어림도 없는 소리, 그녀의 레이더망에 이번에도 딱 걸리고 마는데요. 아니 나는 그럼 뭘 먹고 살란 말이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이분.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시. 어서 오세요. 노주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노주복 씨를 소개합니다.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는 노주복 씨 부부. 여느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인데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두 부부의 일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는 이 간식이 그때는 그림의 떡과도 같았다는데요. 몸이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근데 혈당이 400이 나와가지고 그 전에는 뭐 전혀 당뇨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당뇨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식이요법 또 운동요법에 주력을 했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알아오고 있는 당뇨 폐기 때문이었는데요.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었고 또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노주복 씨를 괴롭혔던 것은 식이요법. 먹고 싶은 음식은 많은데 철저히 음식을 제한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도 컸다는데요. 사사건건 이제 간섭을 하고 이건 여기까지 드셔야 됩니다. 이건 먹지 마십시오 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어떨 때는 이제 뭐 미워지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좀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먹는 것을 너무 제한하다 보니 급기야 어지러움에 일어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을 정도였다는 노주복 씨. 뭐 그때 제가 거의 한 80kg 좀 나갔었거든요. 근데 뭐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10kg가 빠졌습니다. 영양실조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 63kg, 64kg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죠?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한눈에도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노주복 씨.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불어난 체중과 더불어 엄청난 변화가 생겼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예전에 이게 일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알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한눈에도 체력이 좋아진 건 물론 오랫동안 고생하던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의 혈당 수치가 궁금해졌습니다. 147이 나왔네요. 140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요.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죠? 변화가 생긴 1년. 노주복 씨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인슐린 펌프 인공 췌장기인데요. 참 많은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참 유쾌한 그런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었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하지만 처음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인슐린을 갈아야 되고 또 이 배에다 꽂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배운 대로 직접 해보니까 서툴지만은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처음 내켜하지 않았던 마음은 곧 건강을 되찾으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식생활.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인공췌장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당뇨. 잘 먹으니 건강해지고 건강하니 행복하다는 노주복 씨는 이제 그런 당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생겼다는데요. 제가 5단위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4단위, 3단위, 2단위, 1단위 해가지고 빨리 이 인슐린 펌프를 떼고 정상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 완치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아주 건강한 모습의 노주복 씨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노주복 씨 역시 어느 당뇨 환자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약 처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이요법을 너무 강하게 한 나머지 영양실조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당뇨 환자에게 영양실조 많이 위험한가요? 그렇잖아요. 영양실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 몸이 영양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뇨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작게 먹거나 혹은 사람들이 위 양을 적게 만들어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임상 가서 너무 놀란 게 1년 되니까 그냥 40kg까지 빠져가지고 잘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에 있는데 췌장은 건들지 않고 먹는 거 치료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오고 그럼 몸이 짜부러져가지고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당뇨하면 혈당에 많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혈당보다 중요한 게 영양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요.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29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 초기에 인공췌장기를 달면 완치될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73세시거든요. 당뇨 앓은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고요. 혹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엔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0년 정도 앓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가요, 네. 교수님? 이 경우에는? 1년 이내 온 경우는 1년 후에 약 한 63%, 2년, 5년 사이는 반수, 5년, 10년 사이에는 약 3분의 1. 그러니까 11년, 15년은 20%, 1년 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동안 되면은 한 20% 이상은 날 가능성이 있죠. 저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제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나를 우리 피 속에서 검사해보면 알거든요.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저 꼭대기처럼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7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10년 이상 된 사람은 조금밖에 올라가지 못하죠. 평균치로가.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더 낫는 일이 많아지니까 하루빨리 인슐린 치료해서 몸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죠. 실제로 췌장 회복하는 것이 오래전에 초기 때 환자가 더 빨리 많이 낫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 하는 게 좋죠. 네, 저희가 또 당뇨하면 합병증을 빼놓을 수 없죠. 이 합병증이 오지 않게 막는 것만으로도 당뇨 치료 반은 성공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당뇨에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대로 네. 당뇨 합병증이나 췌장이 망가지거나 다들 그 합병증을 볼 수 있죠. 췌장 회복하니까 췌장이 합병증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합병증 없어지니까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29개 당뇨법 센터가 공동 연구한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망막증이나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10년 후에 63%, 54%, 6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당뇨병, 합병증은 치료 방법만 바꿔도 합병증 예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무섭게 없다. 좋은 치료하면 합병 예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전까지 방법은 당뇨병, 합병증 운명적으로 온다고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인식법상 합병 예방한다는 게 확실히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유로 당뇨학회 발표한 스웨덴에서 국책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내가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인식펌프 연구 결과 보면은 생존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맥강경 환자 생존율이 훨씬 더 오래 살죠. 총 생존도 훨씬 더 오래 살죠. 이게 합병증 적으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인식펌프 치료가 그전에 치료받아서 훨씬 더 오래 산다. 합병이 없이 더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져. 이건 18,000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7년 동안 관찰한 겁니다. 사실 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아직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행운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합병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면 합병증도 완화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다들 완화되죠. 아주 결정적으로 나쁘기 전에, 그러니까 다리가 쑤시고 아픈 사람도 다 낫고, 눈에 망막 찌는 사람도 눈도 좋아지고 그러죠. 신장도 이게 기존 방법 합병이 계속 망가니까 이게 희망이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식펌프 치료하면은 이게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발표한 걸 보면요. 이게 이제 신장 기능인 혈중의 크레아틴 양을 보는데 이게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는데 인식펌프 치료하니까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5명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이것처럼 우리 몸에 합병증이 어느 정도 왔어도 합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방이나 치료라는 건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합병증 와서 신장이 다 망가졌거나 그러기 전에 조금 망가질수록 오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빨리 좋은 치료방 가면은 신장 더 나쁘지 않고 혈투소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와 합병증 그리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30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있으신 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것 때문에 혈당 조절 못해서 여러 번 큰일 난 적도 있습니다. 인공췌장기를 달면 정말로 먹는 걸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것만이라도 해결되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제가 그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도 볼 적에 당뇨 환자가 먹는 것 같고 신경 쓰는 게 우리 같이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당뇨병 원인을 회복시키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상한 거죠.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은 당뇨병 치료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린 거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인을 잘 알면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단 원인을 잘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인공치료 치료하면은 정상 똑같으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식사를 가릴 필요 없죠. 아까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그냥 부인 얼굴 안 봐도 그냥 감시 없어도 먹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렇게도 그렇게 먹어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당뇨병 치료가 잘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아무리 먹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다고 해도 폭식을 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그렇게 불규칙한 식습관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지켜야 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췌장이라는 건 많이 먹을 때 인슐린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데 자동으로 되지만 인슐린펌프는 그걸 도와주는 거라서 좀 위험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일정하게 먹는 양은 좀 많이 먹고 적게 먹는데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지 말고 또 간식하지 말고 식후에 운동하고 그럼 훨씬 더 보조요법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폭식만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인공췌장기가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좋지만 처음에는 낯설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화면으로 만나본 노주북 씨 역시 이 기기를 몸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처음에 느끼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24시간 몸에 달고 생활해야 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예, 아까 노주북 씨처럼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말이. 우리 환자들도 보면은 처음에 달기 굉장히 꺼려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계가 달걀 하나 무게 69g 정도거든요. 달걀 하나 무게고 사이즈도 뭐 거의 뭐 휴대폰보다 작으니까 다 숨기고 다니죠. 바지 속에다 넣기도 하고 가슴에 감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저 프로 골퍼입니다. 네. 이분은 이때까지 그 옛날 치료하면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데 인식펌프 달고 시합도 나가요. 그래서 저분 보면은 여기 옆구리에다 인식펌프 조금 달고 있죠. 그리고 아무런 불편도 운동도 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고 네. 많은 환자들이 자기 생활에 아무 불편 없습니다. 자기 숨겨서 다니고 생활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모두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35년 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힘들거나 뭐 귀찮다는 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거의 다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절대로 위축될 필요 없죠. 당뇨에 대한 원인을 알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 건강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건강 망치지 마시고요. 보양식도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하고 소중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